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개발자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개발 상담 같은 걸 하면 좀 팀노바에서 조금 고차원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도 많이 나오고, 요즘 트렌드가 바뀌면 블록체인 개발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이거든. 메타버스 개발자도 많이 나왔고, 불과 1, 2년 전 트렌드가 바로 반영이 돼서 개발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고, 실제로 그 분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팀노바 이제 출신들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대표인 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단가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좀 괴리감 같은 게 있나 봐요. 특히나 초보자들일수록 좀 되게 피곤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강한 신념을 가진 무식한 개발자들도 힘들지만, 근거 없이 그냥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개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상대하기가 나은데, 완전 생초보인데 어설프게 그냥 주변에 좀 어설픈 개발자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면서 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제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는 개발자가 노프 팀장보다 낫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저는 이제 뭐 개발자로서 평가받는 것보다는 강사로서 평가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관점이나, 그리고 그 시장 관점에서 두 가지를 계속 실로 엮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건 결과 위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라는 게 증명이 됐죠. 취업학원에서 고연봉으로, 특히나 국내에서 신입 개발자 연봉으로 이렇게 고연봉으로 높은 확률로 보낸 곳은 우리밖에 없거든. 그런 모든 학생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커리큘럼을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제 입장에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아, 그 원하시는 그 좋은 교육기관은 국비지원 학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까지 그 강사님이 해주시니까 국비지원 학원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고 말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는 아, 무례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이미 논쟁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피로도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팀노바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만드는 게, 팀노바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잘 맞으면 같이 공부하면은 효과가 많이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요. 많은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나를 우리라고 지칭하거든요. 그 정도로 집단주의적인데, 그래서 되게 무례해요. 저는 개인주의자라고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정체성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넌 이기주의자구나 이래요.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랑 차이가, 개인주의자는 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스타일을 이제 지향하겠다. 즉 남한테도 피해 안 주고 내 스타일로 살겠다 이거거든요. 이기주의는 남한테 피해 주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좋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완전 다른데 아무리 설명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 약간 되게 마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게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무식하게 몸만 앞서는 멍청한 사람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 직업이 그렇게 느낌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게 기술이 매번 바뀌고 그 섬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지식 기반 산업의 꽃은 개발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의사결정을 검토도 없이 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 혐오스럽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요하는 거지. 보통 국비지원에서 다 자바 스프링 배우는데 너네는 왜 스프링을 안 하냐? 너네는 PHP 하니까 존나 멍청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스프링의 특징을 라라벨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뭘 쓰든 상관없거든? 실제로 글로벌 기업,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빨아 제끼는 글로벌 기업도 스프링, 뭐 루비 온 레일즈, 파이썬, 장고, 뭐 페스트 API, 뭐
등등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랑 상관없이 그 프레임워크 노드.js도 많이 쓰고, 그래서 뭐라든 상관없거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서버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이거 잘 처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프링보다 PHP 점유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뭐 한물 같다는 거야. 근데 기껏해야 스프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특정 어떤 언어를 비하하기 바쁜 거지. 근데 이거를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그냥 알아들을 생각 없어. 자기네 정답이거든. 네이버에서 스프링 쓰니까 무조건 스프링 정답임. 이러지. 그러면은 스프링 안 쓰는 글로벌 기업 작품 갖고 와서 그쪽에서 스프링 안 쓰니까 스프링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면 발작 버튼 눌릴 거잖아. 논리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도 미러링을 해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걸로 이제 레벨 나누고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프레임워크 쓴다. 이거 갖고 나한테 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나 스프링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장단점이 다르다니까. 스프링에서 보여지는 전개하는 그 스프링 스타일과 요새 랄라벨에서 보여주는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실제로 거의 대세인 프레임워크들은 얼추 다 비슷하거든. 벤치마킹에서. 그러니까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변에 개발자들이 무식한 개발자들밖에 없겠지. 그런 개발자들 검토 못하는 개발자들이 자기네들이 맞다고 그냥 막 우기면 이제 그게 맞는 줄 알아.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돈 없는 사람들이 나도 뭐 돈 없지만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행복에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면 또 불행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나이 먹고 막 노숙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 행복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나이 먹고 노숙하고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 진짜 막 뭐 정말 그래도 상관없다면.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 너무 고단하고 힘들 거란 말이야. 실제로 많은 노숙인들의 삶이나 이렇게 무차별 폭행이나 이런 사례들이 또 되게 많을 뿐더러 그렇게 좀 좋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많이 됐거든. 근데 이제 절대 다수가 항상 옳지가 않은 게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외치던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식인들 캄보디아 킬링필드 지식인들도 다 농사 지어야 된다고 뭐 말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 당시에는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정답이 아니거든. 오히려 여러분들 지식인이고 개발자라고 하는 지식 기반 산업에 어떤 꽂힌 사람 전문가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라는 거지. 인류 역사상 그렇게 광적으로 어떤 피바람이 불고 했던 사례들이 좋았던 경우가 없어. 다 반성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항상 약간 좀 차가워지는 것 같아. 나도 항상 학생들 이렇게 코칭할 때도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인류 역사상 이 길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이 외쳐도 그럴 때마다 꼭 떡락이 왔거든. 비트코인도 미친 듯이 막 오르고 그럴 때는 막 세상을 바꾼다 이러다가 엄청 떨어지면 거래량 급감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해. 그게 반복이야. 다시 떡상하면은 와 이러고 막 8만 전자, 10만 전자 막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게까지 막 빨다가 막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막 글로벌 경쟁력 악화 역시 TSMC 뭐 이러면서 막 말이 또 달라지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 테슬라가 성과 존나 좋으면 역시 테슬라가 미래를 바꾼다 이러다가 금방 또 테슬라 실적 악화되면은 역시 저거 일론 머스크 저 허언증 새끼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기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냥 단가반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러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부하시되 똑같은 거 공부하셔도 대부분 실력이 아쉬운 사람들일수록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진짜 공부할 게 없어서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대부분은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는 공부를 알려주세요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개발자는 내가 공부한 게 당장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웹 개발자면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공부해보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방식으로 바닐라 JS가 어떤 식으로 컴파일을 하는지도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는 그런 것도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바닐라 JS 기반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타입스크립트로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공부하고 던지고 공부하고 던지고 공부하고 계속 그래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돈은 안 돼, 그런 공부들이. 근데 장기적으로 다른 거 할 때 도움 엄청 돼.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내가 공부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우리가 공부해놓은 거 거의 못 쓰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 예를 들어 어셈블리어를 좀 공부해놔. 그럼 안드로이드로 가. 그러면 스몰라이를 보면서 이거 어셈블리어에 이런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면서 어셈블리어 공부했던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컴파일 어떤 식으로 컴파일 하는지도 어셈블리어를 공부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든 해놓으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좋아해, 하브르타를. 나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연습이 되면 결국에는 창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사람이 뭘 하든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개발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답이 없어, 이쪽은. 정답이 없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선배들 보고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겠지. 왜냐면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살 빠지고 이런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거든. 근데 막상 대학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좋댔다, 대학 나온다고 그냥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는 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엄마 아빠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정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거든. 어떻게 살아야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 왜냐하면 직업의 세계는 중고차 딜러도 할 수 있는 거고 용팔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옷을 팔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때 진짜 필요한 질문하는 능력이 퇴화돼 버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유대인은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 바뀌었지만 뭐 12살 13살만 돼도 그 친척들이 돈을 그렇게 모아준대요. 평균적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 모인다는데 그 정도 돈을 그 성인식을 하고 모아주는데 그거 갖고 이제 재테크하면서 경제를 부모랑 상의하면서 어떻게 투자했고 어떻게 하는지 부모랑 서로 질문하고 하부르트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이 됐을 때 엄청난 경제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이 퇴화됐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유대인처럼 돈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핵심이거든.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막 어린애들이 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부모가 부모도 잘 몰라 보통.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쪽은 그래도 빨리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영향에 대한 계산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보통은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죠. 경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거야. 개발자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그냥 남이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준 거 학원 갔더니 자바 스프링에 마이바티스에 이거 이렇게 하면 취직 된다던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살고 막상 회사 가서도 내 옆에 있는 동료, 나보다 경력이 많은 동료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지 아니면은 뭐 훌륭한 개발자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신봉하고 그 사람이 말한 정답에만 국한되면 결국에는 레벨이 그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궁창 인생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그냥
되게 아쉬운 개발자가 될 확률이 높지. 물론 이제 사수를 잘 만나고 내 옆에 있는 개발자가 엄청 잘하는 개발자면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왜 내 인생을 운에 맡기냐고. 운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지. 질문하는 능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지. 제가 팀노바 커리큘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훈련이 잘 되면 나이 먹고도 뭘 하든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냥 막 내가 그냥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이 됐지? 20대 중반 되면 벌써 지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40살 되면은 잘 된다고요? 안 그래요. 나 그런 그 주변에 그런 형들 많아. 40대에 아예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해. 모아둔 돈으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그런 되게 주변에 형들 은근히 많아요. 나는 근데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 내가 하는 개발도 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뭔가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 찾아내고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왜냐면 내가 한 목표만 해도 내가 플랜이 되게 많거든. 나는 한 대여섯 개 있거든. 그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로 가고 C로 가고 하려면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젤다 아이전사 새로운 타이틀 나왔다 존나 재밌다 파이널 판타지 10 이번에 몇 나왔지? 15인가 16 나왔다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재밌게 한 거야. 나도 게임을 사랑해. 나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할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은 그때 하겠는데 지금은 뭐 일하는 것도 재밌어서 잘 되니까. 잘 되면 재밌어. 일도 잘 안 되면 재미없는데 결과 잘 나오고 그러면은 재밌긴 해요. 개발도 생각보다 창의적이라서 약간 아티스틱한 것도 좀 있거든. 그래서 좀 개발자들도 좀 재해석이 돼야 돼. 그냥 엔지니어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 되게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창의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수반이 되려면 질문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평범한 개발자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브루타가 뭔지 공부하시고 계속 질문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고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거를 오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